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기관 우리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개인의 힘으로만 버티기에는 좀 힘겨운 시장입니다.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도 저희가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1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시장에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원전주도 좀 잘 가고 있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사실 최근까지 좀 잘 올라왔거든요. 네. 잘 올라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한 4천억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거의 뭐 2천억, 3천억 정도 이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또 올라올 만 하니까 갑자기 또 빠져서 다시 또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4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이 매도하는 금액 안에서 보면 뭐 전기전자 업종을 한 1,0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바로 은행이거든요. 은행 쪽에서 거의 2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의 거의 절반 정도는 은행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은행 업종을 딱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행 업종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매도에 거의 집중되고 있는 그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7% 정도 지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카카오뱅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부풀려서 잡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원 정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지금 빼고 있는데 결국엔 시총 상위주 아닙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빠지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종목들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증권주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죠. 유통주라든지 또는 의류업종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순환매들이 많이 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또 시장 안에서 IT라든지 뭐 기술주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왔었고 이제는 이런 우려감들이 좀 지나면서 다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 즉 시총 상위주 쪽에서 수급이 좀 빠지면서 시총 상위주가 아닌 다른 업종 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시장이 좀 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소 시장은 현재 0.9%가 좀 눌려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그래도 0.03% 정도밖에 좀 눌려 있지 않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대한 공부심보다는 일단 종목에 대한 선택의 또 문제이고 종목들을 선택할 때 그동안 올라왔다가 이번에 좀 빠지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있죠.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들일 거예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는 포트를 좀 변경을 하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시기로 오늘은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로 우리의 관심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셔서 또 새로운 종목 발굴하실 때는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전화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명신산업 8%거든요. 네, 매수가는요? 32,350원. 32,350원. 최근에 매수를 네네.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좀 됐는데 저번에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욕심내다가. 그러셨구나. 네, 한 네네. 4만 원 부근까지 봤을 때 못 팔았다 이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시장이랑 또 같이 이제 밀리고 있는데, 네. 글쎄요, 지금 그냥 딱 차트만 보면 이게 바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닌가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차트로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20년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올라왔다가 지금 눌려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횡보를 하면서 마치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면 좀 바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돼요. 지금 시청자분 지금 이 기업을 32,3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뭐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 저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욕심내다 못 팔아서 그러고요. 그 매수했다가 올라와서 수익이 났는데 못 파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원래, 마이너스로 가. 마이너스로 갔다고요? 네. 네네. 원래 이게 주식이 참 네네. 야속하게 기회를 자주 주진 않아요. 그리고 한번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못 챙겼어요. 근데 이번에 네. 지금 네. 현재 가격대가 33,350원인데 네. 사실 이거는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막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거 저기 또 네.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몰라가지고 제가요. 네. 이거 만약에 이 종목이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실 생각을 혹시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막상 이 종목이 그 당시 그 가격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그때 못 팔아요. 더 올라가지 아니 않을까? 멘토님이 네. 팔라고 네. 하면 팔아야죠. 네. 저는 네. 일단 지금까지 네. 기다리셨으면 이 기업은 네. 지금 여기서는 네. 팔지 마세요. 네. 이 기업은 매수가보다 위에 제가 볼 때는 네. 35,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대신 35,000원에 네. 왔을 때는 네. 그때 이제 이전에 보면 39,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올라갔던데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다려 볼까? 이러다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이번에는 35,000원 팔라고 하면 팔아야죠. 맞아요. 네, 35,000원 오면 네. 그때만 잘 네,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네. 가격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꼭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수산중공업이요. 네, 두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24,500원에요. 20%요. 네, 24,500원에 20%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요즘 이제 원전주들의 다시 또 매기가 쏠리고 있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기술력도 워낙에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좀 전략을 한번 잘 짜볼까요? 잘 짜볼까요? 네. 자, 잘 짜야죠.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셨어요, 시청자분께서는. 근데 지금 네네. 24,500원이면 일단 이 기업은 뭐 지금 끌려오고 있는 거네요. 그죠? 매수하고 나서 지금 손실이 지금 제가 나서. 예, 10% 샀다가요. 네. 10%를 26,000 얼마에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10%를 더해가지고 좀 단가를 낮췄거든요. 단가를 낮추셨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더 높은 가격에 샀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네네. 이제 떨어진 네. 가격도 지금 약간 좀 비싼 가격이네요. 그래도. 예. 네.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사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네. 이제 그 계약 소식이 있었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도 별로 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네. 지금 올라온 걸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안 네. 그래요? 지금 이 기업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지금 5,000원대였어요. 그런데 32,0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이 기업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주가는. 그런가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지금 손실인 상태에서는 팔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네. 주가가 제가 볼 때 이번에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잡혔어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이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더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매수가가 24,500원이잖아요. 뭐 수익을 네.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수수료 정도를 좀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한 저는 25,000원. 네, 25,000원 정도요. 사실 두산그룹이 지금 경영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경영 위기를 좀 겪었잖아요. 네. 그죠? 두산건설 아시죠? 네네. 두산건설 지금 이게 치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두산건설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상장 폐지가 됐어요. 아, 왜냐면 두산그룹 자체가 네. 왜냐면 이제 건설 쪽에서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고 두산건설 쪽에 미분양 사태가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자금난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네. 두산중공업은 이런 이제 좀 부실한 그 밑에 계열사 회사들 있죠. 이런 네. 회사들한테 두산중공업이 돈을 많이 빌려줬고 보증을 또 많이 썼어요. 아,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채도 사실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네. 실적은 이번에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온 건 사실 좀 과도해요. 그래서 이번에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면 잘 정리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25,000원 오면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재료가 좀 네. 있으니까 25,000원까지 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HLB 생명과학이고요. 네. 매수가는 1,850원에 100%요. 네, 1,850원에 100%, 100% 비중을 좀 화끈하게 들어가셨는데 이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시네요. 예, 예, 예. 예, HLB 그룹주 요즘 정말 축제죠, 요즘은. 이거 이제 어디서 슬슬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참 굉장히 어려워요. 네. 지금 HLB 생명과학 지금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심리적 강심장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승부사. 그렇죠. 지금 네. 100%를 지금 들어갔는데 어. 거기에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분은 지금 100%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저렇게 주식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도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과연 때 올라갈 때 좀 매수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다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변동성이 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요. 이 주식이라는 건 지금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많이 나오고 계신데 예. 이걸로 뭔가 인생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여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수익이 이미 금액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1% 2% 변동성에도 아마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벌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주식은. 지금 HLB 생명과학도 그동안 굉장히 힘들게 했다가 이번에 제로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비중을 한 번에 팔 필요는 없어요. 예. 줄여 나가야 돼요. 네, 분할로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총 3분할로 해서 지금 먼저 3분의 1 정도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 비중만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지금 절반 3분의 1 정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16,500원 손절가를 잡으세요. 16,500원. 16,500원이요? 네, 16,500원 손절가를 잡으세요. 예. 나머지는. 그리고 위쪽으로는 지금 17,000원대에서 7,900원에서 막혔잖아요. 18,000원이 넘어가면 그때 또 3분의 1 줄이셔야 돼요. 18,000원이 넘어가면. 아시겠죠? 18,000원 넘어가면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000원, 나머지 3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이 기업 보면 과거에도 아시잖아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던가요? 갑자기 윗꼬리 물면서 확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지금 계좌에 있지만 내가 팔기 전에는 아직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3분의 1 정도라도 먼저 확정을 지어놓고 단계별로 올라갈 때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저 KH 마텍이고요. 네. 21,100원에 10%거든요. 네,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근데 제가 그거를 한 15% 정도 수익이 났을 때 50%는 환매를 했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거 50%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아니면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늘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은 그럴 가능성도 네네.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반 정리는 잘하셨고 비중을 이제 네네. 조금 남겨두셨으니까 요건 네네. 얼마까지 가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네. 오늘 제가 점쟁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네. 이 질문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든 장인데 그래도 좋은 맞아. 종목을 네. 또 가지고 계셔서 수익이 지금 잘 나고 네. 있어요. 근데 네.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기업이 네.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아니에요. 네네네. 이미 수익은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은 네. 폴더폰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시세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네. 기업은 과거부터 이제 스마트폰 관련 이슈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네. 때는 순식간이에요, 또. 네. 네. 그래서 저 오늘 맞아요. 판매를 할까 해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미 지금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 지금은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는 네.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대응. 네네. 만약에 3만 원 이 가격을 깬다면 바로 네네. 나오세요. 바로 수익 실현하시면 아, 되고요. 네. 그리고 네네. 만약에 3만 원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네. 이 기업은 어디 가격 왔을 때라기보다는 넘어갈 때로 보셔야 돼요. 지금 3만 2천 원 있죠. 오늘 보니까 네. 3만 2천 원 가기 전에 걸렸잖아요. 네네. 네. 기다리셨다가 3만 2천 원을 네. 넘어가면 그때 정리를 네. 하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그 3만 원만 그러면 손절가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3만 원 깨면 그냥 무조건 네, 판매를 정리하셔야죠. 하고 네. 3만 2천 원 넘어가면 그냥 좀 기다릴까요, 선생님? 3만 2천 원 넘어가면 정리하시라니까요. 아, 네. 정리? 네, 3만 원 아, 깨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가 3만 2천 원 네네. 넘어가면 정리하는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ICT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한 8,500원 선되고 한 40% 됩니다. 네, 8,500원에 40%. 요거는 이제 계속 밀리고 있네요, 멘토님. 포스코 ICT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기업은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이 8,500원이에요. 예, 8,500원.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근데 이 기업도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아마 시청자분 지금 혹시 이 기업은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몇 월쯤에? 이게 지금 제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그 팽단가가 좀 낮춰지는 상태입니다. 평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이게? 예, 이 종목이요? 예. 그러면 처음에 매수할 때 거의 뭐 최고점이었던 건가요? 예. 9천 얼마에 이렇게 예. 이날이네요. 지금 3월 달에 한번 예. 딱 쏘아 올렸을 때. 예. 이때. 근데 이 종목이 네.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전기차 관련주인지 네. 또 포스코 ICT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적자인데 앞으로 뭐 전망이라든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자, 이 기업이 전기차 쪽하고 관련이 있는지. 예. 근데 사실 전기차 쪽하고 관련이 있다면, 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뉴스에 예전에 전기차 쪽하고 한번 얘기가 나왔던 기사가 있네요. 기사가. 지금 포스코 ICT. 자, 근데 지금 자세한 내용들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 내용들은 자세한 어떤 그 내용들은 지금 여기 뉴스에는 없어요. 전기차와 관련해서 뉴스는 같이 엮어서 나오긴 했는데 이 회사 자체적인 어떤 그 전기차와 관련된 뭐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거든요.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 회사는 IT 사업을 하고 있어요. 즉 네. 이제 포스코 그룹 있죠. 네, 포스코 그룹, 알겠습니다. 예, 포스코 그룹 안에서 이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예요. IT 인프라. 무슨 예.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치 이제 네네.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삼성 SDS와 같은 그런 역할을 예. 해주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 ICT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건 이 전기차라기보다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쪽 사업이 이슈가 돼서 그때마다 테마를 타고 올라왔던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전기차 쪽에서 이슈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기업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네네. 근데 포스코 ICT 지금 이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실적이 네.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지금 네네, 2020, 안 좋았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의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뭐 어쨌든 흑자를 냈으니까. 지금 이 회사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적자를 기록할까?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흑자전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좀 지나면 다시 경영은 또 정상화가 될 거고 실적도 좋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실적이 안 났다라 그랬죠. 실적이 지금 안 좋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올라가 있나요?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떨어져 있지만 이 회사는 지금 아래에서 보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 코로나 발생하기 전 그 가격이 5,000원대였습니다. 그죠? 예, 5,000원대였고 지금은 7,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최고 고점과 비교하지 마시고 코로나 전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때는 흑자였던 회사였고 지금은 적자인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지금 좀 올라온 편이죠. 그죠? 네네. 네, 저는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회사를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 회사는 지금 손실이 커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실 거예요. 차라리 저는 6,0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해야 돼요. 그럴 때 해야 돼요. 예. 미리 또 조금씩 떨어진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6,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그냥 지금 보유 물량만 가지고 계시다가요. 저는 8,000원 정도만 좀 회복을 해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셀트리온인데요. 네, 셀트리온 매수가랑 30만 5천 원에 20%요. 네, 30만 5천 원에 20%. 알겠습니다. 30만 원 터치가 뭐 최근에 한번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30만 원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거의 목전이에요. 맞아요. 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사실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죠? 시청자분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떨어졌다가. 제가 볼 때 한 3월, 4월쯤에 매수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쯤인가요? 예, 예. 그죠? 예. 이 회사는 지금 일단 주가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밀기도 하고 또 시간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셀트리온은 회사의 어떤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어요. 그죠? 이 회사는.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다시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좀 찾아가고 있어요.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제부터 또 다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30만 5천 원에 사셨으면요. 이 회사는 수익 내고 나오세요. 32만 원. 기다렸잖아요. 32만. 네. 32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32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32만 원이요? 네, 32만 근데 원까지. 저 30만 5천 원이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하고 생각하고 조금 담가봤는데 네. 하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거, 이게 우리가 항상 고점 대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아래부터 올라온 폭이 있잖아요. 아래부터 맞아요. 올라온 폭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밀려요. 주가는. 조정은 커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보세요. 2017년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죠, 이때. 자, 이때 보면.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많이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눌렀죠. 예. 이번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예.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건 내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항상 신중하게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나서 예. 확실하게 신호가 왔다라고 싶을 때 그러면 그때 매수해야 그럼 돼요. 전문가님 요거 손절 라인은 그냥 안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기업은 굳이 손절가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가 높지 않으니까요. 예. 목표 주가 32만 원 정도까지 본다면 충분히 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잘 기다리셔서 예. 꼭 수익 그러면 한 챙기시기 10% 바랍니다. 정도 밑으로 한 27만 원 정도 갔을 때 10% 정도 더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20%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회가 이제 어제도 있었고 오늘 네. 또 있으시잖아요. 네. 어제는 또 제가 봤죠. 리포트 뽀개기 아, 하시더라고요. 보셨나요? 봤습니다. 아. 정말 유익했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오늘은 이제 리포트 뽀개기가 아니고요.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역시 이제 네 분의 멘토님들이 네. 다 모이는 만큼 알찬 내용들 많이 또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소통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 8시 김영구 주템 TV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8시부터 방송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또 개별 또 저 혼자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8시, 9시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8시, 9시 이어서 우리 황 멘토님은 출연을 하시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이야기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언덕이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FA 43,300원에 22% 본전 탈출 가능할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SFA. 본전 탈출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43,300원이요. 네. 지금 SFA라는 회사는 이제 OLED 장비 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그 삼성 쪽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예전에 분사가 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 좀 시원시원하게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올라가는가 싶으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가 싶으면 또 떨어지고 즉 OLED 쪽이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건 맞아요. 맞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관심 품목 중에 하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장기적으로 좀 보지 않는 이상 좀 밑에 내려왔을 때 좀 담아놓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 본다면 지금 22%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보다는 위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볼 때는 45,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HSK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제주항공 23,100원에 5%. 감자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꼭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네요. 무상 감자 소식이 들렸는데 감자는 보통 이제 악재인 거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사실 제주항공이라는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가 감자를 하고 있는 이유. 지금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부 다 지금 적자거든요. 네. 그리고 재무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이 기업 지금 부채 비율이 1200%예요. 부채 비율이 1200%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본을 한번 볼게요. 납입 자본을 보고 납입 자본과 자본 현재 현황을 보면 지금 이 기업이 감자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본 잠식이 있었어요. 자본 잠식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면 감자를 하지 않으면 그럼 결국은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를 했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악재거든요. 이제 악재라는 건 이제 무상 감자를 했기 때문에 악재예요. 유상 감자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런데 감자를 했다는 건 결국은 기업이 안 하는 것보다 안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감자를 한다는 건 기업의 경영상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자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황을 안 보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지금은 감자 이후에 지금 23,100원이면 그 다음에 주가의 반응을 좀 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팔지 마세요. 감자하고 나서 재무 구조가 좀 완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좀 기다리셨다가 이 이후에 악재는 다 나왔으니까 이후에 반등을 보고서 저는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다음에 감자 이후에 주가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별세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17,500원에 10%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멘토님? 17,500원이면 매수 가격하고 지금 현재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라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많이 안 낮아져요. 네,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비중은 그대로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최대 이제 한 번 정도에 끝낸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내가 매수하면 절대 나는 손해보지 않아 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길 때 그때까지 참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고요. 다만 추가 매수하기에는 이 매수가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냥 보유하시는 물량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19,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19,000원이 오면 그때는 2만 원까지 열어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유튜브 상담 저희 해봤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엑스테크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500원에 10%입니다. 네, 18,500원에 10%. 오늘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구간이라 뭐 거의 지금 18,550원이니까요, 멘토님. 어떻게 하면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가하고는 차이는 지금 얼마 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18,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수익이네요. 맞아요. 아주 예. 네, 수익이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네. 수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시청자분. 언제쯤 매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이 기업은? 7월에 매수한 것 같아요. 7월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이걸 매수할 때는 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네, 네, 5G 종목이라서 매수를 했는데 네, 제가 매수를 한 3번 정도 나나 분할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10% 먼저 하고 한 2번 정도 매수를 더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저는 한 2만 원 정도 보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15,000원 이렇게 떨어질 때도 네. 화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를 더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혹시? 네, 매수를 더 하고 싶어요.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지 마세요. 지금 예. 이 회사가 안 좋더라고요. 이 회사를 지금 이제 5G 관련주로 지난해부터 예. 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5G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매수하실 때 여기가 바닥일 줄 알고 매수했는데 올라갔다 또 떨어지네요. 그죠? 예. 네, 떨어질 때는 또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불안해서 그죠? 그런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확실하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직 5G 관련주들이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이제 5G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신호가 지금 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 지금 5G가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본다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5G 쪽의 투자가 진행이 좀 많이 이제 제약이 됐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기업들도 실적도 좀 정체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5G 관련주들이 사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괜찮았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이스테크는 어때요? 그렇다면 이게 이 회사가 이익이 좀 잘 났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실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5G 관련 주들 중에서도 정말 이 투자와 함께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기업이 있고 기대감으로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당연히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요? 실적이 반영되는 실적이 종목들. 낮아서 올라가는 맞아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에이스테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수급은 네. 요즘 괜찮더라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수급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 기업은 이번에 지금 주가 다시 흐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이번 이 예. 반등이 뭐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은 2만 원만 오면
힘들었잖아요. 2만 원 왔을 때 또 떨어져 봐요. 또 힘들겠죠. 2만 원 오면 네. 정리하세요, 이 기업은. 추가매수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럴까요? 네, 2만 원 2만 오면 원, 수익 실현. 예, 근데 매표님, 네. 2만 원 오면 정리하고, 네. 또, 이거 떨어지면 다시 사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 여기서 한번 더 잡아도 괜찮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고요. 주식시장에는. 이 종목보다 훨씬 네.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2만 원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함께 하시고 굿바이 하세요. 예, 네, 다른 종목으로 네, 더 좋은 종목들 알았습니다. 사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해운이요. 네, 대한해운 매수가랑 비중은요? 3,360원 40%요. 예, 3,360원에 40%. 지금 네, 뭐 손실 구간에 있으신 상황이네요. 대한해운, 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대한해운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좀 괜찮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운임 단가 때문에 운임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과거부터 좀 높은 계약의 가격이 많이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도 역시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기업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기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그 업황 분위기에서도 그렇고, 역시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이 만약에 주가가 안 올라왔다면, 당연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져갈 만해요. 하지만 지금 대한해운 주가는 지금 보세요.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동안? 굉장히 시세가 가팔랐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맞아요. 이 기업도 정상적으로 이제 좀 완만하게 올라왔던, 꾸준하게 올라왔던 기업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확 튀어 올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네네. 지금 대한해운은 제가 어쨌든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는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레벨업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네네. 단계에 좀 많이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네. 지금 거래들을 한번 볼게요. 기관 쪽이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 다 개인들만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개인들만 네. 지금 이 기업을 굉장히 좀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살 때마다 주가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 기업은 당장은 네. 조금은 네. 더 지체가 될 것 같아요. 흐름은. 더 빠질 것 같아요. 빠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좀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아. 네. 왔다 갔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어쨌든 기업의 가치는 레벨업이 된 상황은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볼 때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지난번처럼 과감한 슈팅이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매수가 정도의 회복은 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360원이죠. 3,400원 네네.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 가격 오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추가 매수는 정고점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래. 정고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정고점까지요. 그건 네네. 모릅니다. 네, 제가 이 기업 갖고 있다면 매수가 부분에 왔을 때 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KPX 생명과학이고요. 네. 1,500원에 10%입니다. 네, 1,500원에 지금 10% 알겠습니다. KPX 생명과학도 요즘 참 지지부진하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 기업도 좀 지난해 굉장히 2020년도죠. 네. 지난해 정말 급등이 또 나왔다가 맞아요. 지금 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를 매수를 한 가격을 보니까 1,500원. 그러면 이 기업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맞나요? 네, 시청자분? 최근에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화이자 관련주고 부스타샷 얘기 나오고 할 때 고무렵에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난해도 화이자 관련주로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그 어떤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에서의 문제예요. 지난해 코로나가 터졌을 때 확진자 수가 뭐 200명, 300명 될 때, 지금은 확진자 수가 1,900명, 2,000명이 될 때,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지난해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올해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해예요. 왜냐하면 네. 지난해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대처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처음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지금보다 뭐 많지 않았지만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죠. 예. 예. 왜냐면 지난해 보시면 거리에 사람들이 없었죠, 잘. 그죠? 네. 음식점에도 사람들이 네. 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리에도 사람들 잘 다니고 음식점을 가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같은 테마이긴 해도 지난해 한 번 반응이 왔을 때하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내성이 쌓였을 때하고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해처럼 이 기업이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지금은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그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그때와 같은 어떤 반응이 지금 오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빠질 만큼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거품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재료적으로 한번 주가는 올라올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올라올 때 매수 가격이 1,500원이잖아요. 저는 이 기업은 만약에 수익을 내고 나온다고 한다면 뭐 멀리는 못 봐요. 11,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저도 그 정도로 만족할 거. 아, 그래요? 네.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두삼프로세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4,000원에 10% 있거든요. 예, 54,000원에 10% 최근에 들어가셨던 거죠? 아니요, 작년 12월 달에 들어갔어요. 작년 12월이요. 54,600원에, 예.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도 잘 버티셨네요. 1년 가까운 예. 시간을.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수소의 시간이 왔는데 이게 예.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우리 시청자분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두산퓨얼셀이 이 기업이 상장됐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했었죠. 네. 거기다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이런 재료들이 계속 또 커져 왔었고, 그런데 지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2019년도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또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나온 기업이에요. 그리고 개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 기업을 매매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회사를 매수를 현재 얼마에 매수하셨죠? 매수 가격이? 54,600원이요. 54,600원이요. 예. 그럼 지금 매수한 가격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예. 그래서 지금 갖고 있어야 되나, 좀 더 있어도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들고 왔다면 사고 나서 계속 빠졌잖아요. 진짜 징글징글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빨리 빠져나오고 싶지 않나요? 네. 저는 요번에 한번 55,700원까지 왔는데 그때 안 파셨어요. 예, 못 파셨어요. 네. 원래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거예요. 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판 거거든요. 예. 이게 매도가 안 나는 예. 거예요. 분명히 봤지만. 그래서 이번에 아직은 시세가 끝난 기업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재료들은 충분히 계속 나올 수 있는 회사지만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지만 사실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58,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 정리 안 하시면 대응을 못 해요, 이 기업은. 예. 아시겠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예. 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가볼게요. 부강님께서 예스티 13,800원에 15% 전력 반도체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지부진해서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예스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거래를 잠깐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 거래량 지금 11억 원 정도, 거래대금이 11억 정도고 9만 주 정도. 사실 ST 같은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가 그렇게 많이 활발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종목을.
지금 13,8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요. 아마 좀 물려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반등 시 정리만 잘 해서 빠져나오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4,000원 정도까지 일단 올라오면, 그리고 이 기업은 거래가 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하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올라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 14,000원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김정민 님께서 에이테크 솔루션 17,500원에 7%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17,500원에 왜 매수하셨어요? 도대체 전 이게 통화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왜 매수하셨을까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관련 이슈로 지금 주가가 한번 뛰었다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건 결국은 다 단기 물량들만 딱 들어왔다가 다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 기업은 아직까지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주가가 밀릴 때 지금 거래가 좀 많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수가 17,500원 정도의 가격이면 반등 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반등 시 17,500원에서 잘 매수가 부분 좀 아쉽잖아요. 그래도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전 핵연료 관련주인데요. 한 매체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폐연료봉을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을 미국 원전 당국이 처음으로 공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관련주들의 시세가 오늘 돋보이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이 소듐 원전 핵심 기술을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고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BHI 핵연료 저장 기술을 갖고 있는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9%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5,1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우주 인터넷 기업인 원앱이 하반기 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 인터넷 시장 규모는 향후 20년 안에 이 최대 67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업계 예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의 성장성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트랙아이 한화의 투자를 받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세계 최고 해상도 위성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6%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5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오늘 긍정적인 분석 나왔습니다. 원앱의 사업 개시에 맞춰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 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5%의 상승세 71,2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휴대전화 부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세대 이 폴더블폰 스마트폰이 국내에서만 100만 대에 육박하는 예약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부품 회사가 최대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경하이테크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폴더블폰의 보호필름 독점 업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도 8%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3,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드림텍 폴더블폰에 지문 인식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5%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 최근에 긴 상승 랠리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압박에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3,200선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0.8%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3,18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간신히 상승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1,040선 안착 시도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4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